조선일보는 사기꾼의 노라는 걸까? 검찰 문건은 어떻게 유출되었나? 초대형 펀드 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년 9월까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 문건인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며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 보도를 자제하였는데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일까요? 조선일보와 관련한 온갖 미확인된 망측한 주장이나 메모가 있다 해서 이러저러한 메모나 주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면책되는 것인가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습니다.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 제기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입니다.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 신청을 하면 물류시설법, 산단특례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산단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 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 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 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 검증을 통과시킨 사안이라 도가 법에 따라 행정 절차에 나서기는 하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된 물류단지의 경우도 경기도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 사실상 동의를 해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 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재출 보완 서류 접수를 취하 서류 회수했습니다. 인허가는 예상 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절차 초기 단계일 뿐이고 최종 승인 여부는 지난하기만 합니다. 문건에 쓰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더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의 표현인 펀드 사기범이 돈 벌어갔겠다며 피해자를 무마하려는 얄팍하고 뻔한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에 몸담은 일에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왔고 청탁이 있으면 오히려 재량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천 봉쇄하려 노력했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청탁받거나 이익을 주려고 비공식 합의하는 식의 행정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업체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보유되어 어항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었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 언론의 이재명음의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공경에 빠뜨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 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 테마 골목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광 테마 골목 7곳을 선정, 관광 명소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5일 상반기 관광 테마 골목으로 소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 쇼핑로 솜씨로, 맵시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 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 갈비골목, 양평 청개구리 이야기 거리, 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곳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10월과 11월 2달 동안 각 골목별로 골목 고유의 이야기 개발, 관광 상품 개발 및 시범 운영, 벽화, 설치 미술 등 골목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 역량 강화, 온, 오프라인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이들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에는 여행 작가들이 직접 골목을 찾아가 100년의 시간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골목 속의 이야기를 발굴해 카드 뉴스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노후 건물의 예술 콘텐츠를 익히는 설치 미술을 통해 예술가의 골목으로 조성한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향 음식들을 소재로 안산 원곡동으로 떠나는 세계 음식 여행이라는 고유의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다양한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해 느낀 점들로 구성해 역시 카드 뉴스나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지역의 다문화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 문화 해설사를 육성하고 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투어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관광 테마 골목이 상품성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골목 홍보도 하기 위해 관광 유튜버나 문화기획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투어를 공통사업으로 운영한다.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는 100년 된 김포 성당에서 시작해 북변동 청년 문화 거점 공간인 1950 해동 서점을 거쳐 지역 내 휴식 공간인 363예술 광장까지의 코스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다문화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요리교실에 참여하는 코스다. 이 밖에도 각 골목별로 온라인 이벤트, TV 방송 촬영, 유명인 활용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송출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축제, 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 테마 골목을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고 말했다.